저는 적금보다는 연금 쪽에 가장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절세와 수익률 때문인데요. 다양한 연금 상품 중에서도 저는 연금저축 펀드가 절세와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은행 잔고인데요. 보시면 5,9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펀드 계좌 하나 딱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 딱 하나 있고 단 하나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가 5,200만 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월 34만 원씩 매월 자동이체로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을 하고 있고요. 매년 408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면 제가 납입한 400만 원에 대해서 54만 원씩 매년 세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들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입한 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펀드에 보시면 이렇게 매월 32만 원씩 계속 이체가 되고 있고요. 운영 펀드를 볼게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안에서 이렇게 MMF라던가 다양한 펀드를 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KB연금, 미국 S&P 500 요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MMF와 다양한 펀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중대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왜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금이 사실 되게 제도가 복잡하고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먼저 연금은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강제로 이미 여러분들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사실 따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죠. 물론 퇴직연금에서도 DC 같은 경우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내용은 제가 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이제 사적연금이 남는데 그 사적연금에도 그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제가 가장 애용하고 있는 거 지금 아까 보여드린 5,200만 원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연금저축 펀드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시지만 그 혜택이나 구조를 결정하는 게 이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는 유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겠죠. 가장 큰 건 절세 부분입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이제 세액 공제율이 얼마냐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최고 16.5에서 13.2%까지 연말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다 자료 드리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할 때 자동으로 다 불려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면 이제 세액공제하고 이제 세제 혜택은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과세 이연과 저율의 연금소득세율 적용이라는 굉장히 좀 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당장은 세액공제가 당장 나한테 현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다른 것들, 연금저축 펀드에 내재된 과세 이연 효과, 그리고 연금소득세율 적용이 더 큰 세제 혜택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일반 펀드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펀드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미국이 너무 오른 것 같고 일본이나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미국 펀드를 해지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해지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오겠죠. 배당소득세율 해가지고 15.4%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또 달라요. 이게 만약에 내가 또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은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리밸런싱 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펀드 내가 수익이 나서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면 그때마다 이제 세금을 굉장히 세게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안 그래요.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그걸 해지하고 또 다른 펀드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거나 거기서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아예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연금저축 펀드 안에서 수익 난 거 다 알겠죠. 알고 거기다 세금 때리고 싶지만 거기 그 안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 안에 있는 돈은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해서 그 돈을 꺼내 쓸 때까지는 단돈 1원도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의 이연이라는 거, 세금을 최대한 늦게 내는 거, 이거는 진짜 절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연금저축 펀드는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37살이고 앞으로 적어도 18년은 또 연금저축 펀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 기간 동안 이제 복리 효과를 받아서 이제 우리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근데 세금을 볼게요. 복리 효과에 가장 안 좋은 게 세금이거든요. 내가 매년 400만 원씩 연금저축 펀드에 넣었고 그걸로 매년 7%씩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돈은 1.6억 원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쓰지 않고 수익률이 동일한데 7% 수익 난 걸 매년 15.4%씩 이걸 과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년 뒤에 1.45억 원이 됩니다. 세금으로 1,500만 원을 더 낸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과세기여는 제가 방금 전 사례에서는 수익률 7%를 가정을 했지만 수익률이 높을수록 또 투자 기간이 길수록 또 세율이 높을수록 더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수익률부터 볼게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그 연금저축 펀드는 장기 투자 수익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투자를 또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투자 기간 생각을 해보시면 점점 더 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55세부터 인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제가 뭐 60세까지 70세까지 정정해가지고 일을 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은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세율을 볼게요. 세율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사실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보장 지출 이런 게 많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금융소득이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금저축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과세 이연을 통해서 저는 몇 천만 원까지도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낮은 연금 소득 세율입니다.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완전 비과세 상품은 아니에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에 세액공제를 해준다. 돈을 운용하는 동안에 또 과세 이연을 해준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인출할 때는 뭐 세금을 내셔야 돼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동안 처음에 너 돈 넣을 때 세액공제 해줬잖아. 그리고 운용하는 동안 과세 이연 해줬잖아. 하면서 이제 우리 돈에서 세금을 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낮은 세율을 맞아요. 3.3%, 5.5% 뭐 이렇게 떼가거든요. 우리가 막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사 먹어도 10%씩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3.3, 4.4, 5.5 이거 정말 낮은 수준의 세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이연, 그리고 낮은 연금소득세율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해서 저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매년 400만 원까지 꼬박꼬박 납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말고 다른 또 장점이 있어요. 편의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금 쪽을 많이 쓰고 있어서 IRP 계좌도 있고 DC 계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품 중에서 사실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쉬운 상품인 것 같아요. 활용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 제 거 아까 계좌 보여드렸지만 단일 펀드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100%로 하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화면에 잠깐 띄워드린 게 이제 제 IRP 계좌인데요. 되게 복잡하죠. 막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막 분산 투자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쪽을 좀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IRP 내에서 뭐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상품도 굉장히 많고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주식 편입 비중이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DC도 그렇고 70%까지밖에 주식을 못 넣어요. 굉장히 좀 사실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진짜 쉽죠. 그냥 마음에 드는 펀드 하나 있으면 그냥 100%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미국 S&P 500 인덱스 하나 100% 넣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펀드 가입하시는 거 대비해서 뭐 더 번거롭거나 생각을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IRP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처음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뭐 IRP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간단한 연금저축 펀드를 사용하시고 400만 원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신감 있다, 더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700만 원까지 IRP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0까지 연금저축 펀드, 그걸 초과하는 300만 원에 대해서는 IRP 이렇게 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편입 비중을 100%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에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왜냐면 연금저축 펀드 가입 기간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5살까지 이제 인출을 못 하는데 당연히 굉장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면 안 돼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그동안 제가 세액공제 받은 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그 기간이 장기로 가면 갈수록 리스크는 되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연금저축펀드는 시계열적으로도 매년 400만 원씩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예, 그 시계열적으로도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상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은 이제 여러분 각자 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액 미국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주식 100%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한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사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한도가 제한된 연금저축펀드나 IRP 여기에서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계정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IRP, 연금저축펀드, DC 이런 연금계좌에서는 최대한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대신 그냥 일반 증권계좌를 통해서는 한국 주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맞추고 있어요. 일반 계정을 통해서 한국 주식의 50% 그리고 연금 계정과 일반 계정 합쳐서 해외 주식의 50% 이렇게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성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미국 주식이 좋아서 성과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금저축펀드에도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게 55세를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55세 넘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해약을 한다 라고 하시면 세액공제 그동안 받으신 걸 다시 환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집을 사신다던가 큰 지출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연금저축펀드 요거보다는 ISA, 요거는 3년 정도의 중기상품이니까 요걸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펀드도 제한적이고 ETF도 좀 제한적이고 증권사의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아직은 좀 경쟁력이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좀 늘어난다. 조금 더 이제 상품들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점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세제적인 장점이 크다 보니까 꼭 활용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된다. 그리고 투자된 돈은 55세가 넘어서 은퇴할 때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과세 이연은 복리를 극대화해서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해준다. 그리고 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이게 3.3, 4.4, 5.5로 엄청나게 낮다. 가장 파워풀한 절세 상품이고 또 그 구조상 장기 투자와 시기적인 분산 투자, 코스트 에버리징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준다.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적 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찮음을 무릅쓰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서 가입을 해주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연금저축 펀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어요. 세액공제 받는 부분이라던가 인출할 때 세제라던가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큰 내용들, 정말 중요한 줄기들은 다 전달 드린 것 같아요. 좀 더 지엽적인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상품 설명서를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